보호 종료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 종료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보호 종료 아동. 못 들어봤어요. 혼자 딱 되면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연락이 아무도 안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만 있으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혼자 있는 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고 부모와 원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아동들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근데 먼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은 이 법적 보호가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머물렀던 곳에서 나와서 홀로 이제 자립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혼자 자립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닐까요? 어리죠. 자, 매년 약 2,500명의 아직은 아이라고 불려야 할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당장 혼자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다행히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방 정부에서 500만 원 정도의 정착금이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요. 또 디딤샷 통장이라는 이제 그것과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모으는 개인 후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평균을 내보니까 1,053만 원. 평균이?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자립 정착금을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 돈을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딱 그 순간만 버텨낼 수 있는 정도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달, 1년, 2년을 살아내기에는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돈이란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호 종료 초기에만 어떤 일시적인 지원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아까 자립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첫 해에는 98억 원, 2020년에는 첫 해가 2019년이고 2020년에는 218억 원, 그다음에 그리고 올해 222억 원은 조금 올랐어요. 오른 상태로. 예, 그래서 출발하는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불과 얼마 전부터 네네.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저 LH에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 지원하는 게 또 종류가 많더라고요.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있기는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지원을 통해 집을 실제로 마련하게 되는 수가 적다는 말이죠. 수가. 그게 제일 문제일 텐데.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이게 못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가 헷갈린다.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우선 어려워요, 이 과정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쉬울 수 있겠지만 이 보호종료 아동들은 처음에 딱 자립하고 나서 집에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집문서, 뭐 매매 계약할 때 어렵잖아요. 또 더 문제는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 매물을 구하잖아요. LH 매물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걸 또 밝혀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렵죠. 낙인이 될까 봐. 그리고 부동산에서 원하지도 잘 좋아하지도 않고. 바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면 저 허진이 캠페인은 실제 생활을 해봤으니까 물어볼게요. LH로 집을 구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해봤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거주 공간을 마련을 해야 하니까 부동산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전 그 순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매물을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보러 갔던 집이 굉장히 노후되고 습한 냄새가 이제 막 역할 정도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뒷걸음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학생은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상황인 거구나. 네, 저는 그냥 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LH 계약은 최종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민간 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쉐어하우스 들어가가지고 지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과정도 복잡하지만 거주 환경 자체도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월세 내고 좋은 집에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오 박사님.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호종료 아동이 정부 지원으로 집을 구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네. 쉽게 얘기해서 공급 자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적은 그런 거예요. 물건들이 나오는 수요는 것 같아요. 많은데 네. 공급은 적은 거고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려 있어요. 재고의 57%가 몰려 있고 그리고 지역에 보호 종료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렇죠. 별로 의미가 매물이 많이 없어지게 없다는 거죠. 되겠고 예. 대체로는 지역 편차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또 이것에 가지 못하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자립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요.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해주는 임시적으로? 예, 자립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약간 이거는 기숙사 비슷한 유형인데요. 수가 문제는 이것 또한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되는데요? 예, 전국이 16개 있는데요. 시설 수도 적지만 정원도 적습니다. 총 정원이 시설도 얼마나 적고 정원도 적는데요. 16개 자립지원 시설의 정원이 43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보호종료 아동 중 10명 중 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규모로 돼 있고요. 모든 지역에 이것 또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 4개, 대구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1개씩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부산에도 한 곳 있습니다. 세종시나 경남, 경북에게는 또 있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부산의 정원이 29명밖에 이제 되지 않는데요. 결국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그 시설을 더 늘릴 수 네, 있도록 네. 해주는 그 방법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시의회가 보호종료 아동 주거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국가에서 이 사회에 나온 아이들을 책임진다 해놓고 정작 그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가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마침 이 조례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주면 본인들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만 18세 아동들한테 임대주택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 주택을 제공해주고 또 그 친구들이 전월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고 혹은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살고 싶은 지역에 땅을 사서 도시공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제 그걸 하게끔 얘기를 이제 근거를 만들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금 조례를 또 2월달에 저희 개정할 거거든요. 지금 그 어느 정도의 규모는 정하지 못했고 일단 기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임대 아파트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행복주택도 그렇고 100% 가능하지 않다더라도 우리 요만큼이라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할 수 있게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거죠. 네, 내용을 들어보니 부산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보호종료 아동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제가 임대주택, 전국 임대주택 그 호수들을 보면 5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산은 지금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도시공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자립지원금이나 주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공통점이 만 18세 이후에 경제적 지원이라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18세가 돼 가면 이제 자, 오늘부터 자립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시설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5세 이상의 아동들에게는 자립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네요. 네네. 그럼 자립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교육하도록 이제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돈 관련된 경제 교육, 그리고 진로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까지 다양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과정을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왠지.
담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양육 시설이나 이렇게 보호 기관에서는 이제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시설에 살면서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경제 교육 그리고 주거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퇴소를 하기 직전에는 이제 자립 생활관을 이용해서 자립 체험을 실제로 일주일 동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퇴소하기 전에 자립 생활을 어떻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립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퇴소 후에도 저희가 이제 한 5년 이내 동안은 이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또 진행을 하고 계세요. 예, 굉장히 그 전문적인 일이고 꼭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보통 자립 전담 선생님 몇 분 정도 계세요? 꽤 많은 분들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요? 네. 한 분이? 네, 기간별 한 분이 계시고 이제 다른 어떤 공동 생활 가정이나 없는 곳도 있다고 아예 하더라고요. 없는 것들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잠깐만 그쵸. 이게 이 자료만 보게 되더라도 이 내용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조목조목 잘 해놨는데 그렇죠. 정말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 그대로 그냥 보호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교육은 어떤지 빅벙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그 양육시설에서 딱 그 보호, 그러니까 자립 대상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열악을 해요. 공간적인 면도 그렇고 또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도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보호 대상 아동 1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 자립 지원 대상 아이들만 돌볼 수는 없어요. 자립 지원 전담요원들의 업무가 아이들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일도 많이 있어요. 뭐 아이들 양육도 지도하는 것도 있고 또 후원자 발굴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롯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립 전담 선생님이 너무 모자르죠.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전담 요원이 1명인데 15세부터 18세까지 다 관리해서 사례 관리를 해버려라. 그럼 이 사람을 그러면은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그런 자립 전담 요원이 2명이 된다든지 1명은 뛰고 1명은 그 문서 처리를 하고 아이들이 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에서 직원을 거르품 지원센터라는 것을 세워놓고 직원 1명으로 이 모든 걸 관리해라고 해놨습니다. 인건비 1명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직원이 최소한 2명이 돼야 1명은 외근을 하고 1명은 안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 거죠. 실은 밖에 후원을 받으러 가면 문을 잠가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락을 못 받는 거죠. 양육시설에는 자립요원이라는 분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지만 그룹홈에는 자립요원도 없다 보니까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담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악하면 말할 수가 없죠. 이걸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배치가 되진다면 좋지 않을까. 자립이란 건 진짜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립 체험 같은 거는 진짜 체험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체험이지 이게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감도 덜하고 그리고 이게 막상 도움도 되지 않고 직접 근데 자립이란 거는 직접 진짜 나가서 살아봐야 그게 자립이지. 자립을 저희가 1주? 말하면 더 오히려 이렇게 하거든요, 자립 체험을. 그 시설 내에서 자립 교육을 하면 듣기는 다 들어요. 정작 이거를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좀 자립에 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자립이 당장 자기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저희가 받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립교육 말고도. 그러니까 수많은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자립교육도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교육을 한다고 하면 반감을 가지고 아예 안 가려고 하거나, 그리고 집합교육 했을 때 그냥 핸드폰을 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이거 쭉 보면서 느낀 게 계획이나 프로그램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렇죠. 그룹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나 사각지대고요. 야, 인원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이제 자립지원 전담 요원의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아동 양육시설은 아동이 30명일 때 1명을 배치해야 된다. 100명을 초과하면 1명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룹홈이나 공동생활 가정은 그 필요 인원만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필요 인원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단어예요. 그룹홈에는 필요 없다로 이렇게 해석한 겁니까? 그 거주하는 인원이 되게 적어요. 이제 보호 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들도 수가 적고 선생님들도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분, 뭐 많아도 두세 분인 경우에서 시설 운영도 해야 되면서 또 자립 전담 요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뭐 이렇게 해놓다고 하면 그 그룹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지역으로라도 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그런 세부적 얼마든지 네네. 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대안들이 지금 왜 필요한 더 것 이상 같아요. 들어가지 않냐는 네. 거죠. 전국적으로는 그럼 어때요? 지금 전국 자립지원 전담 요원은 총 267명인데요. 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설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양육시설 같은 경우 240곳이고 거기서 전담 요원은 228명에 그칩니다. 그러면 시설 한 개당 한 명의 자립 전담 요원이 배치가 되는 셈이죠. 그마저도 네, 되지 되지 않는 거죠. 겁니다. 예. 거기다 특히 가정 위탁 같은 경우에는 39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예. 그리고 공동 생활 가정 507곳 같은 경우에 자립 전담 요원 수는 없습니다. 턱없이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보호종류 아동을 돕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만하게 생각하는 대상이거든요. 별다른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별다른 어떻게 지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요청하지 않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신 것들 이런 건 되게 위로가 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 박사님 반대로 바꿔서 한 명당 몇 명을 담당해야 되나요? 그럼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현재 그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은 보호 아동과 그다음에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을 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전국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 총 26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019년 기준에서 보호 아동 수와 그 이전 5년 동안의 보호 종료 아동 수를 합하면 36,669명이에요. 예. 그래서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명당 137명의 아동을 관리하는 셈이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네. 자, 이거는 전 이런 부분은 글쎄요, 이 의원님. 네. 지방 정부가 확실히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가까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지방정부니까요. 네. 자, 우리가 자립교육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립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그럼 이루어지는 교육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내용을 좀 여쭤볼까요? 허진희 캠페이너님. 이제 보통 주거 교육이나 경제 교육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을 계약하는 방법과 금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내 집 마련은 어떤 과정을 당장 통해서 닥친 일이 아니니 네, 안 그래도 듣기 싫은데. 네, 당장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게 너무 와닿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좀 받아들이는 중요하죠. 아동들의 어떤 자세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긴 하게 돼요. 네. 네, 조금 전에 허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보육원에서 실제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도 친구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선생님들은 열심히 알려주려고 해도 이게 안 닿는 거죠, 그 마음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허진 씨가 먼저 했었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허진이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얘기를 지금 해주세요. 그 허진이 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같아요, 사실. 네. 이제 양육시설에 퇴소를 앞둔 친구들에게 이제 자립 강연을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자립 선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이 친구들이 좀 더 가깝게 나의 사례구나, 내가 곧 겪을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례자이자 선배가 직접 가서 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래. 그리고 잘 들어야 돼. 네.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사실 이 캠페인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보호아동의 자립에 중점을 둔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있기는? 전국에 한 9곳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있긴 한데. 예, 5, 6년 전부터 생긴 거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모든 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종료 아동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정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회로 나갔을 때의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없다면은 당연히 지원을 못 받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렇죠. 근데 어디는 보호종료 아동이 생기고 어디는 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데 좀 현실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좀 불균형한 지역별 편차들이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자립 지원 전담 기관들도 조금 더 이제 이 보호종료 아동들을 관리하는 어떤 중추 역할을 할 때 좀 관점들을 달리 볼 것이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이것들을 돈을 줄까 이런 관점보다는 이들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 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포지션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이 친구들은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하신 시설에 있을 때도 되게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꼈는데 또다시 통제 중심적으로 전담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들이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이런 센터가 부산시 안에도 다른 데 똑같습니다. 각 부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호종료 아동들도 스스로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 그게 있어야 스스로 가지 멀리 뭐 하나 있는데 가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럼요. 자, 이 쭉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다뤄봤던 내용 중을 보면 정부의 지원을 보호 종료 전으로 나눴을 때 그 만 18세 이전까지가 아무래도 그 종료 전까지에 집중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기간까지 우리가 잘 자라나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자립을 딱 해나가는 시기에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 얘기를 쭉 이제 주로 나눴습니다만. 자, 그래서 일부이긴 한데요. 정부 간의 민간에서 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먼저는 브레스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이라든지 법률 지원 서비스, 또 음식을 만드는 것, 또 자기를 표현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또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결국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 또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회사가 돼야 되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고요. 우리 친구들이 보육원이라는 단어, 고아라는 단어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보호종료 청년들을 우대하는 건 그들의 과거의 삶들이 결코 버려진 삶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주거를 지원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퇴소한 이후에 자립 훈련이 부족해서 혼자 살아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LH에서 지원하는 전세 임대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우리 숙소에서 살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립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숙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거하는 동안에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각종 공과금을 내는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 및 정리 같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는 모든 걸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이에게 라포가 형성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이 같이 협조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민간 단체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비추는 것은 되게 민간 단체로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이 18 어른 캠페인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국에 14개 이상의 그룹홈 위탁 가정 아이들은 지원을 빵원 받았어요. 돈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불과 이게 10년도 안 된 일이죠. 얼마 안 된 일이라면서요. 네, 정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캠페인을 하면서 이 불평등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렸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었고 그 이후에 16년 권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500만 원까지 다 상향이 되면서 평균화됐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시범적인 롤모델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정말 자립적자금으로 방탕하게 쓰고 좌절을 경험했을 때 저를 도와준 게 이제 민간 단체의 장학 사업이었거든요. 네, 네. 공공이나 이제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장학 지원 사업들이 이제 뭐 학업이나 자립 교육을 통해서 저희 어떤 사회성을 좀 향상시켜주는 면도 있지만요. 커뮤니티의 그 확장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환경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장학 사업으로 인해 정보들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또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상처들이나 외로움들이 회복되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초반부터 제가 부뜩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보호 종료 연령을 좀 현재 만 18세에서 좀 올리자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국도 21세까지로 다 늘렸거든요. 아, 예. 보호하는 게 25개 주 정도.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립을 빨리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운전면허도 16세에 막 취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21세라는 게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르게 또 보고 하는 모양이네요. 네, 우지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은 21세로 이렇게 해갖고 보호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연구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그 보호 상태에서 조금만이라도 더 머무르게 된다면은 거기 그 교육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경제적인 곤란도 물론 조금 해소할 수 있지만 범죄나 이런 연관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많은 얘기 중에서 나왔지만은 누군가한테 말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저희도 하물며 저희도 그럼요. 지금도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아시는 분한테 자문받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길게 가주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많이 지금 어떤 시설에 있는 보호 대상 아동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 올린다고 하면 만 18세가 되기만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이런 효과들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는 저는 제 생각은 만 18세가 되면 그 이후에 선택할 수 있게 좀 어떨까. 조금 더 이게 주거가 필요하다는 친구들한테는 상한을 해주고 만 18세에 자기가 판단해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수요자별 맞춤식으로 하는 게. 근데 이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것에는 시각 차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연령을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눈 대화들이 자립 이후, 그러니까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로 나누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호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양육 환경이나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자립 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자립에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나 뭐 방식 그리고 성격 같은 거는 저희가 이미 형성이 된 채 나오게 되잖아요. 20살에.
결국 그것들이 저희가 이제 자립 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립 이후도 너무 중요하지만 보호 당시에 어떤 양육 환경을 좀 관찰이 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환경이나 시스템에 대한 그런 네, 내용들 네. 같은 부분에도 그럼요, 당연하겠죠. 예.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부산시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예산 73억 8,108만 원을 추적해 봤는데요. 예산 추적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한 줄 평으로 좀 요약해 갖고 네. 마치 시처럼 그렇게 우 박사님. 제가 여기 와서 두 분을 보고 한 줄 평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허진이. 어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허진이 두 분을 동시에 예. 아유. 화이팅.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에 마음껏 의지하고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18은 어땠나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부산시가 국가가 시민 여러분 백이 돼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이 또한 이성 속 또 부산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nna blow your mind. Just come with me, I swear. I'm gonna take you somewhere warm. You know j'adore la mer.